작년부터 호흡기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환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의사 A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전염병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인공호흡기가 9대가 이미 사용되고 있고 남은 가용한 인공호흡기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2명의 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은 82세 된 분으로 이전에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분은 32세 남자 환자로 직장을 다니는 2살 된 딸의 아빠입니다. 의사 A는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넘쳐나는 코로나19 환자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망자를 내다 보니 사망자 사체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냉동 트럭에 보관하거나 어떤 나라에서는 군용 트럭까지 동원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일으킨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인공호흡기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은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이러한 환자들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면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공간과 함께 의사와 간호인력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병원들은 적정한 정도의 인공호흡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이렇게 유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호흡기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면서 제한된 자원인 인공호흡기를 누구에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누구에게 사용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들은 빨리 방문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환자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할지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에 각 나라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인보다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기저질환이 없는 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통신, 사회기반시설 등 필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영국 의사협회의 치료 가이드라인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의사는 어떤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까요? 만약 수명 연장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2명의 노인을 구하는 것보다 1명의 젊은이를 구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숫자를 최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2명의 노인을 구하는 것이 1명의 젊은이를 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중증 환자와 상대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은 중증 환자가 동시에 왔다면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살 가능성이 낮은 중증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강제로 떼어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인공호흡기 사용과 유사한 상황이 이전에도 발생하였는데 바로 인공심장투석기입니다. 인공심장투석기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말기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비하여 새로이 개발된 인공심장투석기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희귀한 자원인 인공심장기를 누가 사용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미국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는 사회의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누구에게 인공심장투석기를 사용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대체로 의학적 측면에서 인공심장투석기를 사용하면 최선의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공여장기 분배체계, 제2식 수술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품위와
책임과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으로 전과 여부, 이혼 여부와 함께 근면한 노동으로 공적을 입증하거나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거나 여러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나 나이가 젊어 상대적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사람보다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공호흡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만약 환자의 중증 정도를 선발 기준으로 정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환자도 살릴 수 없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다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은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살릴 수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면 의사가 신의 대리인이냐는 비난과 함께 중증 환자들 중에서는 인공호흡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수많은 공헌을 한 시니어들은 인공호흡기라는 최신의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윤리의식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은 시니어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배분한다면 성공한 사람들이나 명사들에게만 인공호흡기가 돌아가게 되어 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별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가진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